아 어제 진짜 멋있더라 정장하고. 그쵸. 아 내가 TV 보는데 잘생겼더라고. 뭐야? 이제 페노 형 거리감 느껴진대. 이제 월클이야. 아니 거의 월클 개념이야. 그게 무슨 근데 월클? 그럴 때 겸손하게 더 한 발 다가가야 된다. 아 그럼 겸손하게. 겸손하게. 아 내가 진짜 월클 옆에서 같이 방송하고 있다는 게 난 너무 지금도 실감이 안 나. 아 같이 볼을 차고. 그러게. 내가 얘기했지. 겸손해야 된다. 자 가겠습니다. 예 어제 그 대한민국 대 브라질 뭐 1대5로 패했습니다만 경기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눈호강했다는 분도 계시고 더불어서 야 이제 진짜 이 브라질 같은 팀 만나니까 민낯이 좀 드러났다 이런 분도 계신데 네. 저희가 사실 이 벤투호의 빌드업 축구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었고 그리고 벤투호가 한창 대표팀을 이끌 당시에도 고집이 너무 세다. 맨날 빌드업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한창 비난 여론이 끌었던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뭐 5대1로 패배를 했죠. 근데 이제 끝나고 당연히 뭐 우리 이제 국가대표팀 얘기 나오면 네. 이제 기자분들이 빌드업 축구에 뭔가 꽂혀 계셔요, 다들. 그래서 빌드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벤투 감독이 어제 인터뷰에서도 뭐 빌드업 축구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에 스타일을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다. 네. 말이 안 된다. 우리 스타일로 가면서 최대한 실수를 줄여나가겠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스타일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제도 리스크를 분명 가지고 했는데 이런 게 지금은 우리가 필요하고 다만 요거를 우리가 좀 개선해 나가면 되겠다. 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바꿀 생각 없다. 그럼요. 지금까지 해왔던 축구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조금 들어가기 전에 어제 좀 축구 봤던 전체 관전평이랄까요? 좀 한마디만 해주신다면요. 뭐 어제 5대1 정도면 네. 딱 그 정도 수준 차이다. 지금.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차라리 이렇게 진 게 다행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1대0에서 1대1 만들었잖아. 황의조 골로.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2대1 뭐 이렇게 치면 세계적으로 좀 비벼볼만 하네 이랬을 것 같은데 문제점이 많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그렇죠. 개선할 시간도 남아있기 때문에 잘 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제 이제 문제점 뭐냐면 내가 보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축구를 보면서 답답했던 점은 우리가 어찌됐건 빌드업 축구라고 하는 후방에서 이제 패스를 만들어서 올라와서 결국에는 최고의 어떤 공격수인 손흥민에게 연결하는 그 과정이 이제 빌드업이라고 봤을 때 와 미스가 너무 많더라고. 그렇죠. 미스가 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벤투 감독은 어찌됐든 뭐 볼을 주고받으면서 일단 시작하는 축구를 추구합니다. 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빌드업 축구라고 하는 거에 이제 기본이 되는 건데 빌드업 축구가 우리가 브라질을 만나서도 점유율을 브라질보다 더 많이 가져가겠다. 이게 빌드업 축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빌드업이라는 건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운영하는 총체적인 과정을 빌드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아까 말씀하셨던 기자들도 그렇고 일반 어떤 축구를 접하는 분들은 빌드업이라고 하면 계속 뒤에서 뭔가 이렇게 막 점유해가면서 만들고 약간 티키타카하고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정의될 수 없는 거지 빌드업은. 이 빌드업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약팀을 상대로 월드컵 예선에서 하는 우리가 볼을 가졌을 때의 빌드업이 있고 또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 어제처럼 브라질을 만났을 때 그때는 우리가 역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역습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 공격수를 향한 역습 시에 요 최종볼을 전달하기 위한 빌드업이 따로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이 빌드업 축구를 하겠다. 이런 건 뭐냐면 상대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슈틸리케 때나 이럴 때 생각해 보세요. 좀 체계가 부족한 축구를 많이 했어요. 네네. 특히 역습할 때 전방의 선수 달려나가고 뻥 때려놓고 그렇지. 스피드 경쟁 이런 이제 좀 체계가 없는 좀 뭔가 단순한 축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이제 현대 축구에서 안 먹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습으로 나갈 때도 좀 더 효과적으로 역습을 나가기 위해서 패스를 한 번, 두 번 우리가 패턴 플레이를 만들어 놓고 약속된 패턴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자. 네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빌드업, 우리만의 빌드업을 보여주자. 이게 이 벤투호가 추구하는 빌드업이거든요. 어제 경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브라질이란 상대가 워낙에 이제 세계적인 팀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어. 예전에 우리나라의 축구를 보면 뭔가 투혼으로 좀 대표됐었잖아요. 막 뻥 차서 막 들이받고 뛰어가서 막 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래도 이제 저 벤투호로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체계가
맞아요. 조금은 완성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뭐 비판을 받아야 될 건 네. 빌드업을 왜 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빌드업을 준비했는데 그 빌드업이 브라질한테 안 통한 걸 이제 그렇습니다.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빌드업을 왜 하냐는 그 문제는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현대 축구에서는 빌드업을 안 하는 팀이 한 팀도 없어요. 네. 그리고 빌드업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냥 우리가 풋살 할 때도 패스 주고받잖아요. 이거 한 번이 그냥 빌드업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빌드업을 뭐 하지 말라. 이런 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제 좀 우리가 아쉬웠던 건 우리가 아시아 월드컵 예선을 치르면서 이란 같은 팀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원정을 갔을 때 그때는 역습 축구를 했잖아요. 네. 이란을 상대로. 근데 그때는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역습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골도 넣고. 그때 이제 우리가 보여줬던 건 역습을 위한 빌드업이 잘 갖춰졌다. 그러니까 이제 뭐 후방에서 뚜두두 하다가 손흥민을 위한 패스가 딱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빌드업. 근데 그게 이제 이란한테는 통했는데 브라질한테 이제 상대를 해보니까 이거는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만들지 못했구나. 그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가지 못했구나를 어제 안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이 그걸 이제 보완해야 되는 건 우리는 이제 포르투갈과 우루과이를 만나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경기처럼 이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 준비했으면 됐겠지 하고 갔을 때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먹힌다. 절대 안 되지. 이걸 이제 안 거예요. 그동안에 어떤 준비했던 것들이 이렇게 정말 월드컵에서의 무대에 나가는 팀한테는 정말 먹히지 않겠구나를 어제 경기에서 이제 증빙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뭐 종종 그래도 좋은 공격 작업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제 진짜 너무 뺏겼어. 네. 너무 막 컨트롤도 안 되고 넘어지고 중원에서 볼을 너무 많이 뺏겼습니다. 어제 이제 뭐 볼을 많이 뺏기긴 했지만 네. 보면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가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볼을 주고받다가 한번 역습이 좋은 찬스들이 그래도 한두 번 만들어졌어요. 네.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계속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중원에서 이제 막 실수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특히 뭐 4번째 골 쿠티뉴한테 먹힐 때 우리 실수로 빌드업 하다가 실수 나오면서 그렇게 먹혔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는 줄여가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중요하고 그게 이제 역습을 할 때의 빌드업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한테는 손흥민이라는 그럼 이 역습 상황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손흥민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선수가 있다면 우리는 역습을 조금 더 정교하게 조금 더 체계화된 빌드업으로 손흥민한테 볼을 갖다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손흥민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이제 빌드업 없이 뻥뻥 찬다? 그럼 손흥민의 이제 위력은 30%도 발휘 안 됩니다. 안 되죠. 그 뻥 차면 손흥민 선수가 어찌됐건 볼 따내려고 경쟁도 해야 되고 정확한 연결도 안 될 거고. 근데 이제 어제 또 문제인 건 어제 우리가 역습을 위한 빌드업이 브라질의 미드필더 라인, 브라질의 공격수들이 압박을 들어오니까 거기서 또 못 나가면서 결국엔 손흥민한테 볼이 전달이 안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제 경기 보면 손흥민이 막 달려나가는데 손흥민 쪽으로 볼이 안 가. 그런 장면들이 많았죠. 당하고.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공을 받기 위해서 한참 내려와서 뭐 수비도 하고 뭐 이런 장면 보여주면서 사실 손흥민을 활용하는 공격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했던 패턴들이 안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브라질전 이후에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또 기사에서 빌드업 계속 고집해야 되냐 뭐 막 내려놔야 된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도 많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예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한창 또 최종 예선 할 때 그런 거 많았잖아. 근데 결국에는 최종 예선도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벤투 감독이.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어떤 지금 벤투 축구를 내려놔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벤투 감독은 계속 끌고 갈 텐데 조금 더 강팀한테 맞는 어떤 체계적인 전술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 보면 그게 왜 또 문제냐. 요 이제 공격 방향을 보면 당연히 이제 손흥민이는 왼쪽에 좀 많이 우리가 공격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쪽으로 공격을 전개하는데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볼이 안 오니까 내려와서 볼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보면 선수들의 어제 평균 위치입니다. 근데 7번이 손흥민 선수잖아요. 내려와서 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볼이 안 오니까 결국은 손흥민이 내려와서 볼을 끌고 올라가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러니까 손흥민이 전방에서 자신의 스피드를 발휘할 수 있는 장면들을 많이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조금씩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직접 내려와서 풀어줘야 되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좀 비판을 받아야 될 건 역습 상황에서의 빌드업이 참 좋지 않았다. 라는 거죠. 어제 뭐 많은 좀 문제점이 노출이 됐어요. 이제 뭐 말씀하신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중원에서 압박이 들어오면 그거를 좀 탈압박하지 못하고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한테까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서 보시면서 좀 답답했을 텐데 자 그래도 아직 저희가 점검할 기회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파라과이, 그렇죠. 칠레, 이집트. 벤투 감독이 뭐 브라질전 이렇게 졌다고 해서 갑자기 해오던 축구를 바꾸진 않을 테고 그렇죠. 얼마나 또 이런 팀을 상대로 잘 먹히겠느냐 이게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이제 칠레나 파라과이, 이집트는 우리가 해볼 만한 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그러니까 뭐 우리보다 강팀이라고 볼 수가 없는 팀이에요. 현재 칠레도 그렇고 파라과이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는 그래도 전력이 이 앞팀들보다는 더 강합니다. 네네. 근데 살라가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인터뷰한 거 보면 살라에게 좀 휴식을 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살라가 열심히 뛰었죠. 휴식을 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살라가 우리랑 할 때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칠레, 파라과이, 이집트 정도를 만났을 때는 뭐 역습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지배를 하는 축구를 하든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거를 이제 플레이 모델이라고 그래요. 축구 모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축구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 모델이 통하느냐. 그 정도 수준의 상대 팀한테는 통해야 돼요. 그게 통해야 우리가 월드컵에 갔을 때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 이제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남은 요 지금 평가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브라질은 우리가 잡을 거라 생각은 아무도 안 했어. 그러니까 딱 브라질을 상대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팀을 상대로 해볼 수 있을까? 요걸 점검하는 거였다면 이제 칠레, 파라과이, 이집트는 좀 먹혀야 돼.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팀이니까 요 팀 정도한테는 우리가 성과를 가져올 만한 경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월드컵 11월이고 아직은 이런 보완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죠. 네, 뭐 10월에 또 소집하고 이제 월드컵을 여정을 치르러 갈 텐데 어제 브라질전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와 이거 진짜 포르투갈, 우루과이한테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만약 이 상황이라면 어떤 패턴의 빌드업 축구는 먹히지 않겠다. 현 주소는 그렇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어제 또 경기를 했어요. 포르투갈이. 더럽게 못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포르투갈, 우루과이 그리고 이제 가나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 세 팀들이 상황이 안 좋아요. 그나마 다행이지. 그래서 그게 지금 다행인데 지금 기간이 남아서 이 팀들이 역대까지 경기력을 끌어올릴까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네네. 아직 시간 또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우루과이는 또 잘했어 어제. 그리고 우루과이는 최근에 성적이 아주 좋아요. 감독 바꾸고. 감독 바꾸고.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은 이 플레이오프에서 그래도 뭔가 반전을 이루긴 했는데 어제 경기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경기력이 아직 안 좋아. 그리고 이제 가나도 아직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팀들이 이제 경기력이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11월까지 가면 지금의 모습은 아니겠지. 그리고 좋은 선수들이 포르투갈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은 어제 브라질처럼 사실은 월드컵 우승을 노려야 되는 스쿼드예요. 그냥 다만 이제 우리 산토스 감독이 조금 잘 못 이끌면서 산토스 감독의 특징이 그런 거거든요. 좀 언더독의 팀을 성적을 내게 하는. 좀 수비 단단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좀 역습 축구하고 끈끈한 축구가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포르투갈에서 잘했던 게 포르투갈이 그동안은 그러니까 우승권 팀이 아니었거든요. 한 8강 요 정도 팀이었는데 이 팀을 수비적으로 해서 4강 결승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우승도 했어요. 유로 때. 이제 그래서 유명해지는 건데 근데 이제는 포르투갈이 좋은 선수가 너무 많은데 그렇습니다. 잠그는 축구는 안 먹히지. 그걸 하니까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포르투갈이 좀 불안불안하다 하지만 포르투갈에 우리가 알다시피 베르나르도 실바 이제 포르투갈은 시작해서 무티뉴, 네레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축구가 어제처럼 하면 안 통한다. 그렇습니다. 가나도 뭐 지금 안 좋다 뭐 이러지만 또 기아 선수가 많이 대거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지금 어제 단점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그렇죠. 보완하는데 좀 치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미드필더진이 조금 어제 뭐 이재성도 없었고. 그렇죠. 이재성 선수가 없는 게 좀 뭐 좀 아쉬운 저는 점이 개인적으로 없고. 컸고. 김민재도 없었고. 근데 이제 뭐 어제 나온 선수들이 대부분 월드컵에 가서 선발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시아 예선 보세요. 예선 할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너무 잘한다. 와, 우리 성적 너무 좋고 황인범, 이재성, 맞아, 권창훈, 중원 빌드업 미쳤다. 최고다 최고. 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바로 브라질전에서 이게 안 되니까 별론데? 라고 하잖아요. 원래 또 이게 그럴 수밖에 사실은 없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어제 나온 선수들이 지금 한국 대표팀에서 뽑을 수 있는 자원들 중에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고요. 네네. 가장 골을 잘 차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황인범 선수가 골 많이 뺏겼다. 이런 조금 얘기 하지만 아쉽긴 했어 황인범도. 황인범 선수 지금 유럽 무대 추진 중이고 황인범 선수도 정말 잘 차는 선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 예선 브라질한테 졌다고 해서 우리 선수들의 뭔가 이 중원에서 풀어가는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그렇게는 좀 평가가 좀 되면 너무나 엄격한 평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무튼 남은 평가전 또 준비를 잘 해야겠죠. 과연 그나마 남은 일정은 브라질만한 급의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빌드업이 어느 정도 좀 풀려야 되는, 그렇죠. 통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 지켜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